안녕하세요. 2020 KBO 야구 분석 7월 18일의 경기, 먼저 KT와 N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조병욱 선수와 구창모 선수입니다. 먼저 KT의 조병욱 선수입니다. 올 시즌 5경기 동안 3경기 선발 등판하였고 승패 없이 방어율 4.57, 21과 3분의 2이닝 동안 24개의 피안타, 7개의 탈삼진, 총 11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때 6월 1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9원 등판이 올 시즌 첫 번째 1군 등판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루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2개 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를 맞으며 1개의 실점만 하고 내려갔고요. 이후 SK와 LG를 상대로 이때 선발 등판을 했었죠. 선발 등판에서 모두 5개 이닝 이상을 커버하며 3개의 실점을 각각 기록했던 조병욱 선수입니다. 또한 이때 6월 26일 한화전에서 선발 등판은 아니었지만 롱릴리프로 나와서 5와 3분의 1이닝을 1개의 실점으로 막아내며 좋은 모습 이어나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 기아를 상대로 4개의 이닝 동안 3개의 실점을 하며 안타깝게도 이 볼넷이 4개나 나오면서 조기강판을 당하고 말았죠. 이 피안타율은 좌우 타자 모두 3할에 가까운 2할 중후반대 그리고 3할 초반대로 3할 언저리의 위치에 있어서 높게 잡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게다가 6월 SK전까지는 직구는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직구는 평범했고 슬라이더와 스플리터가 이 2개의 구종이 피안타율이 1할로 좋았는데 최근 그것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죠. 직구 그리고 스플리터 투피치 스타일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구사율이 지금 많이 바뀐 상황이고 현재 이러한 직구가 더 위력을 발휘하며 타자들이 스플리터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제구가 나름 안정적이기 때문에 직구의 구사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조병욱 선수죠. 따라서 직전 경기와 같이 이렇게 볼넷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외로 본인의 역할을 할 여지가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네요. 이어서 NC의 구창모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구창모 선수는 올 시즌 11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8승 0패, 방어율 1.48, 73과 73개의 이닝 동안 46개의 피안타, 그리고 82개의 탈삼진, 총 12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 보여주던 구창모 선수였는데요. 지난 이때 경기 중에서 6월 25일 KT와의 경기에서 이때 4개의 이닝 동안 5개의 실점, 4개의 자책을 기록을 하며 시즌 처음으로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었죠. 하지만 최근 7월 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7개의 이닝 동안 이때 단 2개의 실점 그리고 11개의 탈삼진으로 KT와의 경기에서 있었던 부진을 털어버리며 에이스란 무엇인가 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통산적으로 KT를 3번째 맞붙게 되는 구창모 선수이며 최근 페이스를 본다면 직전 맞대결처럼 공략당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안타율 또한 좌우 타자 모두 1할 중반대와 1할 후반대로 매우 좋은 모습이고 직구,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도 모든 구종에서 이렇게 피안타율이 낮게 잡히면서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1차전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경기죠. 양팀 모두 지금 불펜의 소모가 심하였고 KT의 경우에는 지금 주건과 유원상 선수가 투구수가 과다하였던 1차전인 만큼 내일 등판 여부가 걱정이 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NC 또한 지금 불펜 소모는 많았기에 결국 양팀의 선발 투수 중 누가 더 경기를 길게 끌고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창모 선수가 그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KT는 계속되는 득점권 상황에서 로하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강백호 선수가 기회를 날리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부진이 최근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4번 타자로 기용되고 있는 만큼 득점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KT의 타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만큼은 NC가 에이스를 앞세워 서로 과부하가 걸린 마인드 운영에 조금 더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NC의 승리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에 하나와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장시환 선수와 차우찬 선수로 발표가 나죠. 먼저 장시환 선수는 이번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4패, 방어율 4.69 기록 중이며 55와 3분의 2이닝 동안 66개의 피안타, 그리고 61개의 탈삼진, 총 29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선수는 6월 18일 복귀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복귀 첫 경기 이때 2실점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4경기에서 모두 다 1개 실점의 피칭을 하며 팀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죠. 안타깝게도 불펜의 부진으로 인해서 승리는 단 1개밖에 챙기진 못하였습니다. 장시환 선수는 이 볼넷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선발 자원으로 롯데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좋은 구위를 놔두고 제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제구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구위로 좋은 피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증명해주고 있는 장시환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좌타자 피안타율이 3할 오픈 8리로 높게 잡혀 있으며 이는 LG의 좌타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직전 경기 멀티 홈런을 친 오지환 선수부터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하시죠. 직전 경기 멀티 홈런을 친 오지환 선수부터 라모스, 김현수, 그리고 이천웅, 그렇게 이런 타자들이 좌타라는 점은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18일 이때 LG를 상대로 5개 이닝 동안 단 2개 실점으로 호투를 했다는 것이 조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장시환 선수입니다. 상대는 차우찬 선수죠. 차우찬 선수 이번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5패, 방어율 6.04 기록 중에 있으며 56과 3분의 2이닝 동안 66개의 피안타, 총 50개의 탈삼진, 38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우찬 선수는 좋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인데 최근 흐름은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7월 2경기에서 모두 6개의 자책점을 기록하며 각각 다 패전 투수가 되었으며 피안타가 총 9와 3분의 2이닝 동안 무려 19개인 만큼 많은 피안타 허용하고 있는 차우찬 선수죠. 한화가 이번 시즌 차우찬 선수를 처음 상대하게 되는데 직전 경기의 침묵이 차우찬 선수 앞에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직구의 평균 구속도 140.3으로 많이 낮아진 차우찬 선수이며 특유의 이 낙차 큰 커브도 어느덧 피안타율이 3할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발 투수에 비해서 양 팀의 불펜도 주목을 해야죠. 최근 LG 또한 고우석 선수도 돌아왔지만 부진하였고 불펜 필승조의 활약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하나 또한 불펜의 방어가 많은 팀이며 장시환 선수가 가장 그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가 잠실에서 두산을 상대로 수입은 면하는 모습 보여줄 정도로 잠실에서 타격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발은 차우찬 선수로서 한화의 입장에서는 분명 해볼 만한 투수임에 틀림없으며 장시환 선수의 최근 활약도 생각을 해본다면 비벼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네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경기임에는 틀림없으며 굳이 선택을 한다면 다득점 또는 한화의 핸디캡 승리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18일에 키움과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한현희와 박종훈 선수로 발표가 났는데요. 먼저 한현희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11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 6.87, 3승 4패를 기록 중이고요. 55개 이닝 동안 80개의 피안타, 그리고 42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선수는 직전 6월 이때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하였죠. 왜냐면은 이렇게 호투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타격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승리를 기록하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달에 두 경기에서 두산과 기아에게 다 합쳐서 3과 3분의 2이닝 동안 19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17개의 실점, 따라서 두 번 다 경기 초반 강판을 당하면서 최악의 피칭 보여주었던 한현희 선수죠. 한현희 선수는 지금 피안타율이 생각보다 높게 잡히고 있지만 사이드암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위기관리 능력을 통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최근 이 공이 가운데로 몰리는 것이 너무 심해서 피안타율이 좌우 타자 모두에게 높게 잡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볼넷 또한 좌타자에게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선수는 결국 이 몸쪽 싸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평소 바깥쪽 승부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노림수가 되었던 것이 몸쪽을 승부하려는 공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투구 구사율 보다시피 이 슬라이더와 직구, 투피치 양상을 보여주는 한현희 선수이기에 이러한 노림수는 더더욱 좁혀질 것이며 1차전의 타격을 유지할 수 있는 SK라면 한현희 선수가 내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SK의 박종훈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선수는 시즌 12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4패, 방어율 5.15, 64개 이닝 동안 64개의 피안타, 66개의 탈삼진, 총 37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네요. 이 선수는 지금 최근 두 경기에서 11과 3분의 1이닝 동안 총 2개의 실점, 각각 2개의 실점을 하면서 1승을 하였던 박종훈 선수지만 상대가 롯데와 한화였다는 점에서 조금 고평가된 기록인 것으로 보이며, 직전 이 한화전에서는 볼넷이 무려 6개나 기록되면서 내용은 좋지 못했던 박종훈 선수죠. 더군다나 최근 경기들을 보아도 매 경기 이렇게 볼넷이 2개 이상 꾸준히 기록되는 만큼 공을 많이 보는 키움 타자들을 상대로 이 볼넷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투심 패스트볼을 제외한 나머지 구종들의 실제 피안타율은 준수한 편에 속하고 있죠. 준수한 편에 속하면서 게다가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2할 중반대 근접하게 잘 유지되고 있으며, 전매 특허인 떠오르는 커브볼은 아직 이 체인지업과 함께 주무기로 잘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서 안정적인 모습도 꽤나 지표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키움은 지금 팀의 자랑이던 필승조가 무너지면서 내일 경기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조상우와 양현, 김태훈, 안우진까지 지금 모두 다 소모를 하였지만 경기를 뒤집혔고 SK가 무서운 타격으로 압도하였던 1차전이었습니다. 불펜 소모가 많았던 1차전인데 최근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한현희 선수인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믿어야 하는 것은 직전 SK와의 경기에서 7과 3분의 2이닝 동안 이때 호투를 하였던 점인데, 최근 흐름을 깨고 반등하길 바라는 것이 키움의 입장일 듯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키움의 방망이가 조용히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죠. 키움도 평소 볼 카운트 싸움을 잘하는 테이블 세터진이 포진해 있고, 게다가 박종훈 선수가 제구의 난항을 겪는다면 기회를 만들 수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선발 투수가 타자진들에 의해서 공략이 되면서 긴 이닝을 던져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불펜 소모도 과했던 1차전을 생각한다면 타자들이 더 유리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매치업이라서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가 될 듯합니다.